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과정, 교육과정 13회차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2,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IR 제안서의 흐름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IR 제안서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현되기 전까지 많은 발전을 거칩니다. 자체 사업 계획서, 정부 지원 제안서, 투자 IR 제안서 등을 완성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많은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중 투자 IR 제안서를 모의로 작성해보고 어떤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R 자료 작성에 유의점이 있습니다. IR의 궁극적 목표는 투자입니다. IR은 보통 투자자 혹은 심사역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PPT 형태로 발표를 많이 하는데 사실 투자를 받을 수만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 내용을 채워도 무방합니다. 본 제안서도 일부분을 참고하여 인사이트를 얻는 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R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R은 PR이 아닙니다.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20%의 성공 보수료를 기억하고 IR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투자자는 IR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은 1년에 1,000개가 넘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이 중 일부만 오프라인에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수익 모델은 되도록 USP를 중심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이 원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를 강조해야 합니다. 아이템, 팀, 수익 모델 세 가지는 발표 중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VC는 해당 사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되도록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템을 명확히 이해시키지 못하면 발표는 실패한 것입니다. 수익 모델은 철저히 돈의 관점에서 설명할수록 좋습니다. IR의 제안서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교류와 발표한 내용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IR 작성 시의 유의점에 대해 염두에 두고 IR을 만든다면 IR 제안서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IR 작성 시 팁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R 자료의 양입니다.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20페이지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아도 심사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과 이미지가 조화되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식으로 그림만 있는 것은 좋지 않으며 또한 글만으로 IR을 꾸미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서면으로 IR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그림과 설명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투자자는 IR만 보고 투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IR을 통해 주목한 창업기업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IR에서 설명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IR 제안서 작성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About 서비스, 인베스트먼트 포인트,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About 컴퍼니 이렇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순서는 각자의 제품과 서비스에 맞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About 서비스는 사업의 목적, 문제 해결 및 해결 방안, 서비스 소개, 현재 진행사항 및 성과 등을 이야기하며 서비스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성과에 대해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포인트는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비즈니스 모델, 전략 및 계획을 통해 투자 우위가 있음을 강조하는 항목입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는 실제로 투자 금액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을 기술하는 곳입니다. 어바웃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팀과 회사의 소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IR 작성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각자의 IR 작성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IR 작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런 작성의 흐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바웃 서비스에 대해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바웃 서비스는
제품 및 서비스 제작 이유와 현재 진행 단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USP를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미박스는 미미박스 뷰티를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쇼핑 환경을 제공. 드라마앤컴퍼니는 리멤버 서비스 제공 중인 IT 서비스 기업. 크몽은 온라인 재능 마켓으로 재능 쇼핑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이처럼 사업의 목적은 핵심 가치, 지향점 등을 한 문장으로 작성하되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문제 및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 및 해결 방안은 IR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겟팅 시나리오 작성을 참고하여 상황의 문제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고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 제시, 성공 실패의 순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문제 해결 시 어떤 점이 해소되는지도 설명하면 좋고요. 투자자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을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넣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 타겟팅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문제 및 해결 방안에는 이러한 타겟팅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 녹아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소개입니다. 서비스를 제품이나 기능 관점에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끝나기 전에 서비스는 충분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서비스 소개를 보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공통 기능은 중간 이상을 유지하면서 USP적인 부분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시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검토를 받는 경우라면 데모 영상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보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및 성과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투자는 6개월에서 9개월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기간의 성과는 교류 시 검증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사실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성과는 수치화가 중요합니다. KPI를 만들 때 제품의 관점, 회사의 관점, 투자의 관점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표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베스트먼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USP가 시장 및 경쟁자 분석을 통해 투자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항목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포인트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은 벤치마킹에 의해 수치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시장을 분석하는 자료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타겟 시장 모델로 시장을 분석하면 좋습니다. 설득을 위해서는 경쟁사를 사례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타겟 시장 1등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제품 10만 개 판매 등을 어필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과 판매가 예상된다는 것을 경쟁사 사례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는 또한 미래 예측도 포함이 되면 좋습니다. 제품의 성장에 따라 6개월 뒤에는 매출과 회원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심사역이 더욱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쟁자 분석입니다. 경쟁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경쟁자의 성과를 수치화하고 경쟁자를 제품의 관점, 회사의 관점, 투자의 관점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경쟁자를 계단 도식화하면 좋습니다. 전 시간 공부하였던 아이디어의 판매수 공통 부분, USP 부분을 조사하여 경쟁자 분석을 설명한다면 투자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경쟁자 분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입니다. 중반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개의 수익 모델이 있더라도 USP를 근거하여 되도록 한 개의 수익 모델에 집중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수익 모델은 언급 정도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익 모델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뛰어난 USP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또한 고객 시나리오를 만들면 좋습니다. 고객 한 명에게 벌 수 있는 수익과 고객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합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순수익인데 심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으면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략 및 계획으로 KPI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월별 KPI를 작성하였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1년 안에 진행할 계획은 상세히 기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장이 있을 경우 간략히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6개월은 심사역과 교류하며 체크가 되므로 최대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수치를 그래프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투자 희망 금액과 재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투자 희망 금액 및 사용처가 있습니다. 실제 자금 유입 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기록하는 곳인데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할수록 좋으며 KPI의 지표를 상승시키는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보통 1년 안에 진행할 계획은 상세히 기록하면 좋고요. 주요 사용처로는 운영비, 인건비, 장비 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 대비 100배의 수익 달성을 위한 합당한 지출이라 납득되면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 예측인데요. 재무 예측은 전략과 계획에 맞물린 논리적인 수치여야 하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투자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재무 예측을 진행하며 수익과 비용 위주로 설명합니다. 이전에 투자받은 이력이 있다면 어떻게 금액이 사용되었고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설명되면 좋습니다. 재무 예측에는 투자 회수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투자금 대비 큰 수익 달성에 대해서도 기록하면 좋습니다. 재무 예측과 맞물려 다음 라운드 투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투자자의 기대 엑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바웃 컴퍼니가 있습니다. 회사와 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곳인데요. 때로는 회사의 인지도나 팀의 가치로 인해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맨 앞 또는 맨 뒤에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번째로는 팀 소개입니다. 팀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팀은 사회이사, 외부 멘토보다는 내부에서 함께 사업을 만들어갈 내부팀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팀별 인원의 과거 성과나 경력자가 모였을 때 시너지 위주로 설명하면 좋고요. 만약 아직 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면 자금 유입 후 이상적으로 만들어갈 팀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투자자에게 있어서 팀에 고도화하는 투자 비용입니다. 팀을 고도화하되 낭비 없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 소개는 현재 심사역 및 투자자가 회사에 알아야 할 기본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회사의 연역, 대표자 히스토리, 회사의 주주 및 지분 구성, 회사의 조직도, 기타 회사 정보, 비전 등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간혹 회사 소개 내용에 다른 엔젤 투자자나 VC가 과도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상식 수준의 지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미션은 회사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 12개의 항목 중 몇 개의 작성이 가능한가요? 벤치마킹은 위 제안서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자사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통해 해당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